put the ring here, it will be so romantic. Like in a movie. 그런데 No. She could bite or even swallow the ring. 그렇게 또다시 고민에 빠졌는데 순간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는 아이스크림처럼 불투명한 데다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도 아니니 반지를 숨기기엔 제격인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실험까지 해보는 리드. 좋네요. Find the ring in something box. Reed, you're a genius. 리드는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할 생각에 잔뜩 부풀었고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 케이트가 도착했는데 과연 리드의 달콤한 쉐이크 작전이 케이트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Hey, sorry I'm late. It's okay. So hot. Drink this. I just ordered it for you. Oh, thank you. It smells great. 잠깐만요. 이렇게 리드의 로맨틱한 작전이 성공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빨대를 빼버리는 케이트. 그리고 리드가 말릴 틈도 없이 반지가 든 쉐이크를 벌컥벌컥 마시는데 성격 급해요. 그게 밤에 깔려있을 거예요. No. Don't drink it like this. 설마. The ring. What ring? 순식간에 벌어지니 케이트는 리드가 넣어둔 프로포즈 반지까지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걸렸어요. 결국 Kate, you know I love you. You couldn't see the ring, but it's so beautiful. Kate, would you still marry me? Kate. 이렇게 음료 속에 반지를 넣은 리드의 황당한 프로포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 화창한 어느 일요일 아침 가오옌과 왕이 페이는 올해로 7년째 연애 중인 오래된 연인인데요. 오늘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이행이 페이와 함께 산으로 데이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예뻐요. 얘, 나 힘들어 죽겠어. 꼭 정상까지 가야 돼? 그럼 거기에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해뒀거든.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미인이시네요, 10분만. 이분도. 아니, 프로포즈가 5분만 뭔지. 더 가면 돼. 이행의 말을 믿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한 페이. 사실 정상은 한참을 더 가야 했지만 선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페이는 힘든 것도 잊었는데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한 두 사람. 저기 봐. 좋지? 너무 좋다. 하지만 예행이 말한 선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페이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결국 사진이나 찍으러 온 거였잖아. 거짓말쟁이. 나 내려갈래. 페이! 페이! 화가 난 페이를 급히 붙잡는 예행. 그리고 작은 스틸드 하나를 건네는데요. 뭐가 있겠죠. 그 속엔 페이와 예행의 행복한 모습들이 찍힌 사진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좋죠. 예행은 그동안 찍었던 사진으로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예행의 이벤트에 페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된 듯했는데요. 그때 꼭 잡은 두 사람의 손에 붙여놓은 반지를 발견한 페이. 페이. 나랑 결혼해 줄래? 당연하지. 멋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처럼 특별한 날 사진을 빼놓을 리 없는 예행. 페이, 내가 멋지게 찍어줄 테니까 여기 서봐. 좀 불안한데요. 갑자기 불안해지고 있어. 이번만큼은 최고의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커다란 나무에 가려 예행이 찍고 싶었던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조금만 더 뒤로. 예행은 완벽한 사진을 찍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페이가 절벽 끝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페이는 예행이 시키는 대로 조금씩 절벽을 향해 발을 옮겨놓았고 결국
이행이 급히 달려와 봤지만 그때 페이는 이미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난 뒤였습니다. 결국 그곳이 절벽이란 사실을 잊어버린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이행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비극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극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는 다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참 일이 많이 일어나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40세 노총각 스캇. 오늘따라 일찍 퇴근을 하기로 한 터라 정신이 없이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렇게 한창 일에 열중하던 그때 Hey, Scott. Listen up. We've got a hurricane today. What? No way! Are you sure? Yeah, on the ocean 60 miles from here. Gotcha. Why are you so mischievous? You had me all freaked out. 스캇이 오늘의 날씨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캇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서 미국까지 날아온 여자친구 리플과의 특별한 데이트 때문인데요. 인터넷 채팅으로 서로를 알게 된 스캇과 리플. 무려 18살이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년간 태양을 사이에 두고 사랑을 키워온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주말을 맞아 둘만의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윽고 도착한 곳은 바로 인근의 한적한 바닷가. 그동안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을 지켜온 두 사람. 스캇은 이제 더 이상 리플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에게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특별한 프로포즈를 위해 스캇이 선택한 이색적인 장소가 있었으니 This is called Propose Rock. It's very old. Legend says that a couple can be happy together forever if the man proposes here. 전설 좀 지어내는 느낌 나는데요. 멋지다, 멋져. Lippo, 낭만적이긴 하네요. will you marry me? Yes, of course. 이렇게 아름다운 전설이 얽힌 바닷가 바위 위에서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그들에겐 바다처럼 무한한 꿈만이 펼쳐진 듯 했는데 하지만 잠시 후 행복한 미래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할 리플은 어찌된 영문인지 물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리플이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은 스캇이 어떠한 위험 요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스캇이 무심코 지나쳐버린 사고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정말 분위기 좋게 청혼까지 마쳤고 반지도 건네줬는데 갑자기 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건을 인터넷으로 봤어요, 기사로. 그래? 실제로? 네, 기사로 봤어요. 실화라서 비쯤에 하시고. 사실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쭉 보다 보니 그래도 답스러운 거는 100km 밖에서 태풍이 온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너울성 파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울처럼 이렇게 간격이 넓고 막 정말 그 뭔가 위험이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그런 느낌의 파도가 올 때는 사람이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그 100km 밖에 어디 가세요? 얘가 별얘기 아니라고